대전 MBC 창사 59주년 특집 다큐 드라마 부모 부양 보고서 일부 돌봄의 늪에 빠진 나라.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자, 엄마 또 와. 옳지. 맛있어? 그럼 맛있다마다 좋다마다. 자, 여기 굴비도 한 입. 아우 맛있어. 아주 맛나. 언니 나 또 줘요. 응? 내가 언니라고? 엄마, 나 누구야? 아 그건 나도 모르지. 몰라. 아이고 참, 엄마 딸 미란이잖아. 아유 그래 내 딸 미란이 참 착하지.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 그치? 내가 좀 착하지? 아이고 이렇게 잘 드실 걸. 아까는 또 왜 안 먹겠다고? 아유 자 아유, 천천히 잡숴. 누가 안 뺏어가. 아이 이리 줘. 자 이제 마지막. 또 줘. 엄마 이거 봐, 다 먹었어.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배 아파. 응? 아니야 더 줘. 에휴 이리 줘. 엄마 다 엎었잖아. 아유 정말 좀 아니 가만. 가만 좀 있어봐. 가만. 아니 짜증나. 에이. 어땠냐 그냥 밥도 안 주고 나는 노상 굶기지 굶겨. 아빠. 엄마 실컷 잘 먹어. 왜 또 심통이야? 아유 정말 내가 진짜 못 살지. 못 살아. 아유, 가뜩이나 바쁜 아침에. 아유 또 시작이지. 아유. 자 엄마 입 좀 닫고. 자 물도 마시고. 엄마 잘 드셨어? 맛있었어? 그래. 나 좀 이따 갈라고. 어디 가게 엄마? 응? 어디 가시게? 여기가 집인데. 그래. 그지? 맞지? 여기가 집이야. 야 미란아, 너도 보다시피 지금 우리 집에 고등학생이 두 놈이다. 애들 엄마는 애들 쫓아다니느라 바쁘고 나도 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냐. 아니 오빠 지금 내가 내 사정 봐달라는 게 아니잖아. 엄마 얘기야. 엄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우리 셋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 온갖 식당 설거지에 남의 집 파출부에 야채 장사에 보험에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렇게 모아서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낸 거 다 잊었냐고. 미란아, 그걸 누가 모르냐? 근데 현실을 생각해야지, 현실을. 야, 그래서 지금 엄마 누가 모실 수가 있어? 미선이 미국 가 있고, 그리고 너도 그 수술 언제까지 미룰 거야? 덩어리가 엄청 커졌다며.
그거 터지면 큰일이라던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오빠, 회복하는 대로 내가 얼른 다시 엄마 맡을게. 응? 한 몇 달만 오빠가 좀 수고해 달라고. 글쎄 어렵다니까. 야, 우리도 다 의논해 봤어. 근데 다 큰 놈들 방 하나씩 차지하고 있지. 당장 엄마가 오셔도 내드릴 방도 없어. 아니, 솔직히 언니가 펄쩍 뛰는 거 아니여? 없는 집에 시집 와서 언니가 뭐 이때껏 엄마를 제대로 시어머니 대접이나 한 적 있어?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게 보자 하니까. 보자 하니까 어? 뭐 솔직히 오빠가 장남이라고 한 것이 뭐가 있어? 어? 기껏 명절 때나 삐rig 쭉 얼굴 내밀고 잘난 처가로 내뺏기 바빴지. 이게 진짜. 언니. 그래 미란아, 통화 괜찮니? 오늘 오빠 만난댔지? 아까 만났어. 뭐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란아, 오빠랑도 얘기해봤는데 우리 이제 그만 엄마 요양원에 모시자. 언니 그런 소리 할 거면 그냥 끊어. 아니 미란아, 그렇게 고집 피울 일만도 아니야. 요즘은 요양원에도 무슨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대. 엄마도 거기 가셔서 친구도 좀 사귀고 이거저거 하시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리고 어르신들 몇 년씩 치매 앓으면 다들 요양원에 모셔. 그게 맞아. 맞긴 뭐가 맞아. 뭔 공식이야? 오빠나 언니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어렵다. 뭔 나 혼자 자식이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기나 해? 그러니까 하는 말이잖아. 그리고 너도 얼른 수술 받고 건강 회복해야 주영이도 보살피지. 언니, 난 치매 노인한테 가장 좋은 건 가족이랑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엄마 저렇게 하루하루 기억이 없어지는데 아무도 모르는 속에 혼자서 덩그러니 있다가 그러다 혼자 죽을 거 생각하면 불쌍하지도 않아? 평생 고생만 하고. 됐어, 언니 끊어. 그래, 멀리서 도움도 못 되고 너무 미안하다. 울지 말고 다시 통화하자. 주영아. 엄마, 오늘은 좀 늦었네? 일이 좀 늦어졌어. 할머니는 저녁 잘 드셨고? 떡갈비 2개 뚝딱 하시고 지금 막 주무셔. 아이고, 잘했다. 아유, 고생했네. 말썽은 안 피우셨어? 아침엔 금방 밥 다 드시고 밥도 안 주는 그냥 못된 년이라고 또 한바탕 하셨잖아. 할머니 워낙 식탐이 많으시잖아. 양치하고 양치물도 드시는데 뭐. 저번엔 글쎄 배가 부르니까 막 바지 안에다 과일이랑 과자랑 다 집어넣으시는 거 있지.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너희 할머니 없어도 체면이 먼저 든 사람이었어. 그건 나도 알지. 그래도 주영아, 할머니가 가끔은 아주 멀쩡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면서 그런다. 아이고, 잘 먹었다. 네가 나를 밥 차려주느라고 힘들지? 고생한다. 우린 미란이밖에 없다. 그러쇼. 그러면은 또 힘든 게 싹 가시는 거요. 맞아.
그럴 땐 다시 옛날 우리 할머니 같아. 그러다 또 금방 돈 훔쳐갔다고 내 돈 내놓으라고 난리지만. 아유 대단해. 아유. 아이고. 엄마, 다리 이리 줘봐. 내가 좀 주물러 줄게. 아이고 됐네요. 아유, 아유 주영아, 엄마 물 한 잔만 갖다 주고 너도 얼른 쉬어. 응? 한때는 장수가 소수에게만 허락된 축복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00만 명,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시간이 늘면서 노화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빈곤의 늪에 빠지기도 하죠. 장수는 이제 계획하고 대비해야 할 위험이 됐습니다.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인 돌봄이 심각하다는 문제는 뭐 사실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이 거의 집집마다 다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이죠. 그게 양쪽으로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노인 인구가 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0만이 좀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은, 그 노인을 모시는 가족은 딱 그 2배입니다. 그러니까 1600만이 되고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집단, 그러니까 노인 본인과 그 노인을 모시는 가족을 합치면 48.1%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돌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본인이나 가족의 그 인구가 우리 국민의 절반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회 문제도 그 인구의 절반을 고민시키는 그런 사회 문제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돌봄 속에 자라나 돌봄 속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돌봄에서 가족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왔어요. 저기 시장하시지? 시장 안 그나 뭐 먹었지. 뭐 드셨어? 여기는 하셨어? 그래. 하니까 늘죠. 엄마랑 한 3년 가까이 됐으니까. 아, 처음에는 저도 엉망이었죠. 뭐. 하다보니까 느는 거고. 거동이 불편한 80대 어머니를 돌보는 노득선 씨. 결혼 후 25년 넘게 어머니와 합가해 살았는데요. 3년 전 아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답니다. 득선 씨는 지금 가족과 떨어져 따로 집을 얻어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처음에는 어머니가 혼자 있었고 제가 조석으로 살폈죠. 왔다 갔다 했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안 드세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집에를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내고 나서 보니까 제가 어머니 집 와서 살고 앉았더라고요. 원룸인데. 식사하세요. 오셔서. 그냥 똑같아요. 평소랑 엄마. 저기 뭐야 인터뷰 오셨다고 해서 더 좋은 건 아니고 평소랑 똑같아요. 콜라 드릴까? 아무거나 줘. 콜라 괜찮아요?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짜진 않죠? 안 짜요. 맛있어. 맛있게 해주는 건 잘 먹어야죠. 택시 운전을 하는 득선 씨에게 주말은 더 바쁜 날입니다. 노인 주간 보호센터가 쉬는 주말에는 어머니 식사를 직접 챙겨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식사 시간에 맞춰서 일하는 틈틈이 집을 오갑니다. 너 밥 먹고 가야지.
밥은 내가 해결할게요. 시간이 좀 어중뛰어가지고 먹으면 안 되겠어요. 저기. 여튼간에 시장 가시면 찰밥만 꺼내놓고 갈까? 그래 아니야 내가 꺼내놓지. 아, 그래요? 걱정하지 마. 갈게요. 저기 뭔 일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그래 알았지? 그래. 갈게요, 엄마. 전화할게. 응. 거기 가. 득선 씨 결국 본인 식사는 거른 채 집을 나서네요. 위로 누님과 형님들이 계시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건 결국 득선 씨 혼자의 몫입니다. 스치듯 털어놓는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 부양을 둘러싼 그간의 갈등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94세까지 어머니를 봉양하신 선배님이 있어요. 이분은 둘째 아들이시거든요. 형제들하고 의절하고 지내신대요. 어머니 때문에 갈등 생긴 것 때문에 의절하고 지내신대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나도 엄마 돌아가시면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왕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좋게 마무리를 짓고 싶다. 딱 한 가지 그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득선 씨가 할 수 있는 속풀이는 소심한 가출이 전부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가출을 해요. 가출이라는 별건 아니고 한 반나절 안 들어가. 저도 뭐 예를 들어 오늘은 이제 같이 지나는 날인데 승질 났어. 그러면 점심 때 늦게 들어가. 뭐 이런 그런 식으로 그냥 안 보고 있으면 금방 또 삭혀져. 에휴 또 배고프다고 또 난리 피는. 내가 손을 놓거나 손을 털으면은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게 없어요. 간호학과의 장숙랑 교수는 가족 내 노인 돌봄의 어려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루 이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내 몸에 부담이 오고 그 누구라도 그 장사라도 사실상 한 3개월 정도 일하다 보면 허리도 다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관절 질환이라든지 심리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제 봉착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존재할 때 주변에서 함께 도닥거리면서 그 부담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족원이 있으면 그나마 럭키한 케이스인데요. 그런 가족원이 주변에 또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은 우리 사회 또는 우리 이웃이 함께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여전히 텅텅 비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른을 바라보는 박순란 씨도 벌써 20여 년째 부모님을 돌보고 있습니다. 순란 씨 스스로 내 몫이라고 자처한 일이지만 그 세월이 쉽지는 않았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뇌졸중 온 지가 지금 14년 됐어요. 근데 당신 몸이 이제 그전같이 그렇게 자유롭지를 못하니까 이제 좀 막 짜증 그런 걸 잘 내시지 전에보다. 몸 힘든 건 괜찮은데 그건 감수할 수 있어요. 몸 힘든 거는. 근데 정신적으로 힘들어. 제 나이가 지금 만으로는 지금 67이고요. 뭐 솔직히 뭐 저도 뭐 이 나이에 뭐 저도 대접받고 살 나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친 몸과 마음은 쉽게 분노로 이어지는 법이죠. 아무리 가까운 부모-자식 관계라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여기에 수고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운함까지 더해지면 가족관계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표가 안 나고 가끔 한 번씩 오는 자녀들은 뭐 선물 보따리에 뭐 와서 용돈 드리고 이러면은 그게 그냥 최고인 줄 알고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이렇게 그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내가 살다 보니까 그게 현실이 되더라고. 속상하지 솔직히. 뭐 내 부모는 내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셔야 되겠다라는 그 각오를 항상 하고 살았는데 내 마음과 뜻대로 이게 이제 안 되니까. 흔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노인 돌봄의 대안으로 떠올리죠. 하지만 많은 자녀들에게 요양시설은 여전히 최후의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요양원 가시면 침대 하나가 전부인데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하나. 뭐 때에 그냥 먹을 거 좀 주면은 뭐 그냥 또 뭐 잠도 자기 자고 싶은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다 통제를 하잖아요. 그런 데는.
근데 여지까지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막바지에 그렇게 가서 또 더 살 것도 못 살고 그 가서 또 금방 돌아가시면 그것도 또 하나 뭐 후회로 남지 않나 싶어갖고 뭐 갈등을 겪으면서 살지만 이제 뭐 꼭 요양을 모실 생각은 없고 뭐 10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왜 사람은 후회가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간병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요양병원의 경우 간병 파산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이지원 팀장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뭐 일반 이제 뭐 기본적인 병원비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그냥 보통 이제 한 7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간병비가 이제 원래 받아야 되는 돈이 그 정도가 또 돼요. 그러면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일반 직장인들이 솔직히 월 100만 원씩 낸다고 해도 그것도 이제 가족들이 혼자 있는 사람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두세 명 있다고 그래서 몇십만 원씩 나눠 낸다고 그래도 그것도 이게 기약이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담이 큰 거죠. 공동 간병이 아닌 1인 간병을 선택하면 병원비 외에 매월 400만 원 이상 간병비가 든답니다.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 간병비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2015년부터 병원이 치료와 간병을 모두 책임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군요.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병원에서 치료와 더불어서 돌봄이 같이 제공돼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 돌봄 영역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 이제 돌봄 영역을 해줄 만한 사람이 가족 자원 중에 있으면 와서 하라라고 맡겨놓고 만약에 그 자원이 없으면 돈을 내서 간병인을 고용하라라고 하고 있고 그 간병인이 어떻게 하는지 사실 의료진들은 모르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틀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이 국민 모두에게도 좋지 않고 어르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중장년 취업센터에서 만난 한 은퇴 공무원의 모습은 고령화의 현실이 만든 새로운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40년 넘게 했는데 저 혼자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연금 받아서 생활할 수도 있지만 또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병원에 가시는 횟수가 많은데 병원비 대야 되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벌어놓은 돈 갖고는 좀 어렵더라고요. 또 자식 얘기를 들어보면 가정 꾸리고 애 낳아서 교육시키고 이러기가 무척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가능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수입이 있다고 하면은 보탬이 되고 기회가 되면은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부모가 되어 힘겨운 싸움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때 효자 효녀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폐륜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던 22살 청년도 한순간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청년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혼자서 밥도 먹을 수 없고 용변도 가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사회에 영 케어러라는 어린 간병인의 존재를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부모 돌봄을 위한 분투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 사례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조선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는데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고동이 힘들어 집에서만 생활해야 되는 엄마를 중고등학생인 자녀들이 수발해야 되는 경우나 아버지가 멀리 타지에서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사를 담당하면서 어린애들을 동생을 돌봐야 되는 중학생 사례도 있고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케어하는 고등학생 사례나 또 희귀 난치성 질환을 겪는 아버지와 관절염이 심한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 살림과 학교 생활을 함께하는 고등학생 아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박상원 씨도 19살. 아직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 돼야 했습니다. 싱글맘으로 하루 12시간씩 미용일을 하던 어머니가 지병이 심해지면서 근로능력 상실 판정을 받게 됐다는군요. 학교를 다니는 틈틈이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하고 혹독한 사춘기를 지나는 두 동생을 보살피는 일까지 모두 상훈 씨의 몫이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알바까지 했어야 됐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집을 딱 가면은 거기에 또 일이 있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뭐 육아랑 직장 일을 동시에 하는 그런 어머니들의 입장 같은 경우였던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없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상훈 씨는 돌봄이 힘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영케어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 경험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도 너무 없고 지인들도 사실 거의 있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끝나고 집에 가야 돼요, 사실은. 팩업이나 뭐 공부를 하는 자격증 준비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정보력 싸움인데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리고 혼자 뭔가 준비한 사람들은 그런 정보 공유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족을 돌보는 시간만큼 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영 케어러들은 미래로 향하는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영 케어러만의 문제는 아니죠. 가족을 위해 스스로 짐을 지겠다는 책임감이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고 그것이 누군가 죽어야만 끝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정신과 전문의 유재춘 교수는 가족 돌봄 끝에 절망에 빠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차라리 환자가 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에 스스로 놀라고 또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하기도 했다가 스스로 채찍질해서 더 열심히 간병을 해보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거기서 또 시간이 더 지난다면 환자에게 화도 나고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나서 은연중에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 돼서 환자를 방치하게 되기까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된 간병 생활은 나 홀로 견뎌야 되는 그런 간병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위한 이제 번아웃, 무기력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진행되다 보면 우울한 시간이 되고 또 그 우울한 시간을 견뎌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언제가 끝일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때에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서 극단적인 결과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초고령 사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2023년 대한민국.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고령의 부모를 돌보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것이 개인이나 한 가족의 외로운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돌봄이라 함은 같이 살면서 옆에서 24시간 간병을 하는 것을 돌본다라고 인식하고 그런 정도로 해야 돌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돌봄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 부분에 빈 구석을 채워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이 돌봄이 내가 가능한 수준에서 내 직장을 유지하면서 돌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 자체가 없으니까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니까 같이 살 수밖에 없고 문화적으로도 또 돌봄에 대한 문화가 이제 그런 식으로 24시간 간병을 해야 돌본다라고 말하는 문화까지 겹쳐가지고 이게 그냥 강화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 세대와 돌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족들 모두 서로에게 너무 큰 미안함과 책임감을 갖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혼자 노모를 돌보는 득선 씨가 자신의 소박한 버킷리스트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제도적인 장치가 꼭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쵸. 살아가면서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것도 있고 큰 어항을 하나 키워보고 싶어요. 정말 손이 많이 가요. 하면 되잖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정말 짬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돌봄이 싫다, 우리 부모님을 버리겠다 이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돌볼 거냐 버릴 거냐 이제 그런 정도의 메시지밖에는 없는 이제 상황이 지금 현재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를 핸드폰에 나이 별 엄마 아빠라고 저장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은 밤에도 낮에도 빛나거든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어른들과 보면서 우리 아버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지만 아버지께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어요. 끝까지 함께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시 태어나시게 된다면 제 딸로 태어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가. 그리고 엄마 사랑합니다. 대전 MBC 창사 59주년 특집 다큐 드라마 부모 부양 보고서 일부 돌봄의 늪에 빠진 나라. 지금까지 기획 김학철, 현장 취재 홍민영, 전두리, 작가 장덕선, 이영주, 연출 임세혁, 내레이션 장광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부모 부양 보고서 2부 노인 돌봄의 그늘이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